지난 이야기. 학생인 담비는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은 성적으로 인해 많이 속상해합니다. 담비에게 거는 기대가 많았던 담비 어머니와의 통화를 마치고 담비의 언니인 단치를 만나 둘은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언니는 성적으로 많이 괴로워하던 담비에게 조금은 힘을 빼고 살아도 된다며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이 말이 돌피에게도 위로가 되었죠. 오늘은 여름에 찾아왔던 대학생 친구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러 같이 이동해 볼까요? 톡, 토도톡, 톡, 톡. 눈을 뜰 수 없는 나른한 소리를 들으며 꿈과 현실을 헤매이던 그때 가족들이 집을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닫히는 문소리에 겨우 깨어나 슬그머니 부엌으로 간 나는 작은 장난감 컵에 담긴 이슬을 마셨다.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노래를 흥얼거리던 나는 무의식적으로 부르는 이 노래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기억을 차근차근 더듬었다. 노래를 부를 때마다 점점 선명하게 떠오르는 그 얼굴들은 바로 이맘때쯤 카페에서 만난 대학생들이었다.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여름, 창밖에서 카메라 소리와 함께 젊은 남녀가 보였다. SNS에 사진을 올리려는 젊은이들은 비가 오던 눈이 오던 상관없이 사진을 찍었다. 잘 나온 사진을 건질 때까지 사진을 찍던 그들은 마침내 실내로 들어왔다. 부부라고 하기엔 너무 어려 보였던 그들은 20대 초반 정도로 대학생인 것 같았다. 여름에 제일 잘 팔리는 메뉴인 유자 애플티를 고르고 창가에 자리를 잡은 그들은 메뉴가 나온 후로도 계속해서 사진을 찍는 것에 열심을 다했다. 나는 카페에 있으면서 종종 음료를 마시는 것보다 사진에 열중하는 젊은이들을 많이 보았다. 처음에는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어느새 이들의 문화에 익숙해졌고 이 대학생들 역시 그 문화에 젖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언제 끝나나 구경하고 있었다. 사진은 건진 것인지 음료를 마시기 시작한 여학생은 눈이 동그래지며 남학생을 부르기 시작했다. 상준이, 이거 진짜 맛있는데? 오, 한번 마셔보자. 아, 나도 이거 시킬걸. 다음에 여자친구랑 같이 와서 먹어봐야겠다. 처음에는 동갑 연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친구 사이라는 것을 그들의 대화를 통해 곧 알게 되었다. 둘은 수업을 마치고 같이 서점으로 가는 길에 카페에서 쉬어가기로 했고 평소 오고 싶었던 이 카페에서 쉬어가기로 했던 것이다. 처음에는 학교 수업,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다가 서로의 연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나 사실 얼마 전에 헤어졌다? 응? 갑자기? 응, 그렇게 됐어. 뭐 서로에게 잘 된 거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네. 마지막 그 말들도 기분이 좋지는 않고. 뭐라고 했길래?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뭐든 느린 편이잖아. 밥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받아들이는 속도 등 모든 부분이 말이야. 근데 걔는 그런 속도가 맞는 사람을 만나고 싶고 아직도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더라고. 그리고 나한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냐고 묻는데 확실하게 이야기해 줄 수 없겠더라고. 막상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도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안 될 것 같다고 말해도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그 애를 좋아한 시간만큼 자신은 기다려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 그만큼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지. 근데 나보고 계속해서 너무 애매하다고 말을 하더라. 그래서 결국 헤어졌어. 맞나? 근데 모든 속도는 서로 같이 맞춰가야지. 애초에 맞는 사람을 만나던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냐고 묻는 건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네. 그러게. 성향도 많이 다른데 가치관도 많이 다르니 대화로 좁혀질 것 같진 않았어. 그러니 결국 헤어졌지 뭐. 그렇구나. 근데 너희는 이렇게 다른데 도대체 어떻게 만나기 시작한 거야? 처음엔 어른스럽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 거기다 어른들이나 친구들에게 잘하는 모습에 오랫동안 좋아했어. 그러다 마음이 맞아 만났지만 서로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거야. 나는 아무리 친해도 그 사람 자체에 익숙해지는 것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 그리고 내가 느끼는 부정적 감정들을 깨닫는 것도 한참 지나야 알고 그걸 상대에게 이야기도 잘 못하고 그런 게 많이 답답했나 봐. 그랬구나. 사실 부정적 감정들이 들면 그걸 당사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아무리 깨닫는 게 느리다고 하더라도 너가 알게 되는 순간 이야기를 해주는 게 상대와 나 모두를 위한 거라고 생각해. 맞아. 머리로는 아는데 생각만큼 쉽게 잘 되지 않더라고. 변하려고 생각해도 한 번에 변하는 건 아니니까 시간이 나한테 필요했던 거지. 그리고 나는 소중한 사람일수록 더 배려해주고 아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친구들한테도 그러듯 그 애를 대했는데 너무 배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더라고. 그게 부담으로 와닿은 건가? 그랬겠지? 지금 이렇게 헤어지게 된 시점에서 생각해보면 상대를 생각하지 않았던 배려였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 상대를 생각하지 않은 배려는 그 사람을 오히려 불편하게 만드는 거니까. 평소에 내 행동들이 어쩌면 그 애를 만났을 때만큼은 바뀌었어야 됐는데 내가 너무 못나서 이런 결과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게 돼. 그렇지만은 않아. 너의 배려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고맙게 받아들이겠지. 하지만 그 배려를 받을 만한 여유가 없는 사람은 받아들이기 힘든 거고, 결국은 남은 공간의 차이라고 생각해. 너가 준 마음의 크기가 상대의 마음의 크기와 맞지 않다면 들어갈 수 없겠지. 결국 내 마음을 잘 전달하려면 상대의 크기에 맞게 조금씩 확인하며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 부모님도 아이들에게 밥을 먹여줄 때 밥이 아이에게 너무 뜨거운 것은 아닌지, 김치를 너무 매워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하나 반응을 살펴보며 주시잖아? 그런 것처럼 확인하며 주면 잘 받아들일 수 있겠지. 그리고 너의 잘못이라고만 생각하지 마. 물론 모든 이야기를 듣진 못했지만 분명 한쪽만 잘못해서 싸우는 경우는 없어. 물론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배려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 할 수 있겠지만 애초에 너를 본인 기준대로 맞추려고 했던 그 자체가 너에 대한 배려나 생각은 없었던 거야. 그 사람도 잘못한 거지. 그러니 자책하는 마음 가지지 말고 너만큼 너를 배려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 남학생의 말이 끝나고 여학생은 창문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창문에는 빗방울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었고 그것들은 어느새 여학생의 눈으로 옮겨와 조금씩 흐르기 시작하였다. 나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배려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사람 간의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배려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 편해질수록 결국 나만 생각하게 될 때가 많지만 그럴 때 상대도 한번 돌아봐주면 서로의 마음이 조금은 와닿을 것이고 관계가 유지될 것이다. 나 역시 나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런 마음으로 다가가야겠다고 생각되는 순간들이었다.